자, 오늘의 키워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문자의 사용 공부합니다. 문자들을 A, B, C, D, E, F, G, H. 영어 선생님이 아니까 알파벳이 조금 어려운가요? 아니요. 나도 알파벳은 다 알고 있습니다. X, Y, Z까지, D까지 이제 우리가 문자를 어떻게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교의 생략과 식의값에 대한 거. 곱셈교를 생략한다고요? 곱셈교를 생략해서 일부러 쓰면 안 되나요?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밝혀서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식을 정리하다 보면 다양하게 이제 식을 적을 때 연산기호,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을 쓰잖아요. 그걸 같이 이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식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또 곱하기 기호가 이렇게 X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을 좀 간결하게 사용하면서도 혼동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배제시키자, 지워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곱셈교의 생략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의값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초등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배우게 되는 식의 값을 구할 때 그 식의 모양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 문자 대신에 어떤 수를 모하면서 그렇죠. 대입하면서 그래서 대입이라는 용어도 또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핵심어에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핵심어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일단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배웠었던 개념들이 이러한 핵심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이 문제 상황이 될 것인지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개념으로요. 문자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인된 뭐라고요? 할인한 물건의 가격 구하기. 첫 번째 얘기가 할인한 물건의 가격 구하기. 할인과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상 이거 말고요. 인상 이거 말고 할인하고 인상 올린다 얘기예요. 자, 이제 복잡한 식을 먼저 작성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온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또 물건을 또 서로 교환하거나 이런 물물 교환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잘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티셔츠 하나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있는데 이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장님이 이제 사와서 10,000원에 팔다 보니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얘야, 요거 3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놔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우리 제자들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했습니까? 자,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나요? 물론 답을 빨리 찾을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7,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7,000원이라고 하는 계산을 찾은 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냐면 첫 번째, 혹시 이런 유형으로 찾았습니까? 선생님 30%를 깎아준다는 얘기는요. 10,000원에 대한 30%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가격 10,000원에서 뺐습니다. 뭘 뺐나요? 10,000원에 대한 30%를요. 그래서 10,000 곱하기 100분의 30 해서 계산했더니 요 10,000원에 대한 30%의 가격이 3,000원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7,000원이 나왔어요. 라고 계산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앞서서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많이 구매해봤다고. 많이 구매해봤으니까 계산도 빨라요. 30% 깎아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지불해야 될 물건 값은 그것에 대한 70%니까 아예 10,000원에 대한 70%를 곱하자. 그래서 100분의 70 이렇게 해서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구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00원 찾기는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 할인과 인상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기준이 중요한지 이제 볼게요. 사장님이 7,000원에 판매하다 보니까 정말 잘 팔린 겁니다. 마구마구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점원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얘야, 이거 지난번에 30% 내렸으니까 다시 30% 올려놔. 사장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면 10,000원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10,000원이 됐을까요? 10,000원이 되지 못했을까요? 10,000원이 됐어요. 이거 이런 속상한 친구들 봤나? 10,000원이 됐을까요? 자, 사장님은 점원에게 자, 지금 7,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시 30% 올려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 그래요. 바로 7,000원에 가 있는 거예요. 7,000원에. 7,000원으로부터 30% 올리니까 더하기 7,000 곱하기 얼마가 된다고? 옳지. 100분의 30%만큼 하니까는 쓱쓱쓱 약분되면서 9,100원이 된 거예요. 10,000원이 됐어 안 됐어? 10,000원이 안 됐어요. 9,100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할인한다, 인상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지 또는 내렸는지 또 몇 퍼센트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되는 금액에다가 그 퍼센트만큼 사실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백분율로서 전체 양을 100으로 생각했을 때의 그 크기를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30을 곱해야 되는 것이고 30%라면 만약에 70%라고 한다면 100분의 70을 곱해서 그 올린 폭 또는 내린 폭을 결정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든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들 때문에 9,100원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자, 기억합시다.
할인이다, 인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산을 해야 될 때에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깎아준 것이고 또는 어디서부터 올려준 것인지를 생각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처럼 할인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을 원래 가격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인상했다 또는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을 더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30% 올리라고 했으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1.3, 1.0, 1.3을 곱해야 되겠죠. 100분의 130을 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더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려면 그 일부분만큼, 즉 그 해당하는 기준되는 그 숫자의 크기만, 수의 크기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이런 계산을 해서 할인과 인상을 결정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할인이 무엇이고 인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들 교환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할인한 물건의 가격, 정가가 얼마였대요? 볼까요? 정가가 A1이었다라고 합니다. 정가가 A1.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물건을 X% 할인한 가격. 자, X% 할인 그랬어요. 자, 그때 할인한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A1보다는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A1보다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싸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지? 얼마만큼? A1에 대해서, 정가인 A1에 대해서 얼마만큼 깎아주라고? 곱하기 100분의 X. 그렇죠. 100분의 X. 이렇게 깎아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고 또는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가격이 곱해졌을 거예요. 어디에서? 1 빼기 100분의 X에서. 1 빼기 100분의 X에 A를 곱해서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된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그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A를 밖으로 빼내게 되면 이렇게 할인한 가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만약에 인상했다고 한다면 그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정해볼 수도 있고, 또 거스름돈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제자들이 잘 알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스름돈은요, 여러분들이 마트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특히 뭐 문방 같은 데 구매할 때 요즘은 플라스틱 머니 뭐예요? 카드로 그냥 긁죠. 엄마 카드, 엄카로 쓱 긁고 이거 싹 사고 밥 먹고 막 이제 음료수 사 먹고 막 이러죠.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거스름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거스름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옳지. 물건의 가격을 내가 지불한 돈에서 빼주면 되겠죠. 뭐라고요? 물건의 가격을. 거스름돈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안 쓰면 또 속상해할라.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불한 돈, 지불 금액, 내가 낸 돈이란 얘기예요. 지불 금액에서 물건 가격. 물건이 이제 얼마로 결정될 테니까 그 물건 가격을 뺀 게 바로 거스름돈이 되겠다. 뭐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테니까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문자를 사용해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유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몇 명이 거기에 더해졌다가 우리 퀴즈 문제 내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수수께끼 같은 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10명의 승객이 있었어. 첫 번째 정거장에서는 남자 2명이 내리고 두 번째 정거장에서는 여자 1명이 타고 다시 남자 3명이 내렸어. 뭐 이러면서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수의 변화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수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과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속력과 시간과 거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얘기. 속력은요, 얼마만큼 빨리 달렸냐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속력은 뭐라고요? 얼마만큼 빨리 갔냐. 그런데 후잉 하고 지나갔는데 이건 빨라. 이건 느려. 자, 얼마만큼 빠르고 느린지에 대한 것이 수로 정확히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간에 100km 가는 거랑 1시간에 1km 가는 거랑 어때요? 헷갈려요. 2시간에 5km 가는 거예요. 또는 3시간에 3km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른 거예요? 막 헷갈려요. 즉, 기준 없이 시간도 마음대로, 거리도 그 시간에 움직인 거리도 마음대로 이렇게 뒤죽박죽 이야기하다 보면 도대체 비교라는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비교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했냐면, 좋아, 시간을 고정하자.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그동안에 간 거리가 얼마만큼 많이 갔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위에서 속도계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쓱 속도계.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는 대부분 제한 속도가 100km니까 바늘이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0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그 단위가 뭔가 봤더니 그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킬로미터 per h. h는 영어의 hour라고 하는 시간의 앞글자예요.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는 속력이냐 그 얘기죠. 뭐라고요?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시간당 100킬로미터를 가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 뜻대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해져요. 속력은 뭐 부대 뭐? 시속 100km의 거리를 10시간 동안에 달렸다라고 한다면 1시간 동안에 얼마 달린 셈이에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서 계산하죠? 그렇지. 달린 거리를 뭐라고요? 달린 거리를 그 거리를 달리는 만큼의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 또는 몇 미터, 1분에 몇 미터를 갔느냐,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낸답니다. 거리는요. 그래요. 그만큼의 속력으로 몇 시간 동안에 가면 갈 수 있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요. 시간은 옳지. 우리 요게 아래다 쓸까요? 여기 시간은요. 시간은 요거 아빠 버스래. 미안. 아빠가 버스를 운전하실 수 있는 거지 뭘.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표지판에 우리 목적지까지 200km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 차 속도계를 보니까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빠 얼마 남았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내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을까?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을까? 시간이 남았을까? 남은 거리가 얼마? 그 다음에 남은 거리가 얼마인데 지금 속력이 얼마만큼 달리고 있어? 무엇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옳지. 남은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속력으로 남은 거리를 나눠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이 잘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풍뎅이 한 마리 그려줬던 거 기억할 거예요. 마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풍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 속, 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다시 한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정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꼭 명심하도록 해요. 잘 기억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고. 자, 이 세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내용. 이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의 이야기거리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거리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나오는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물의 농도예요. 뭐라고요? 소금물의 농도. 맨날 소금물이야. 된장 국물 하면 안 되나? 설탕물? 돼요. 오렌지 농축액, 오렌지 주스 농축액 100% 리얼 오렌지 주스에다가 물 타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도 농도 구할 수 있어요. 농도 똑같이 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때 이제 얘기하게 될 때 용액의 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용액의 농도는 그게 소금물이 됐건 설탕물이 됐건 용액의 양에다가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어렵죠. 용질의 양. 용질이라고 하는 건 녹는 물질. 그 다음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라고 하는 녹이는 물질에다가, 즉 우리가 흔히 살펴볼 수 있는 건 물에다가 소금, 용질 섞어서 소금물, 용액을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몇 % 소금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소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물의 농도는요. 농도 구하는 공식도 반드시 기억해둡니다. 농도는요. 소금물의 양. 뭐라고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몇 % 농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이것도 기회가 됐을 때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면 소금의 양, 이거 뒤에서 또 1차 방정식 활용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농도. 이것도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방정식편, 즉 문자식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방정식 할 때 그때 등식의 성질을 선생님이 이야기할 건데 그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얘도 아주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만큼이라도 정확히 기억하자. 농도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한 속력을 구하는 공식, 물론 세 가지 다 외워둬야 되겠지만 이거라도 정확히 기억하자. 자, 그런 다음에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요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의 내용들은 알고 있다면 이제 문자와 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확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 변환시켜 볼 수 있고, 그렇게 변환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 방면에서 운영하면서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자의 사용과 식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기. 자, 은경이가 집에서 A미터 떨어진 공원을 향하여 분속 200m로 B분 동안 걸었을 때 공원까지 남은 거리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우리 제자들이요. 좋은 습관이자 별로 좋지 않은 습관, 이게 이제 안 좋은 면과 좋은 면이 서로 공존하게 되는
암산하는 능력. 암산을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부분에서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암산할 수 있는 것에서 계산식을 써내려가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문제의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자꾸 뭔가를 생각하려고 애를 쓴다면 사람마다 정해진 작업기억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작업기억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 작업기억 공간을 잠시 비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잡다구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암산으로 하겠다고 자꾸 꾸겨 집어넣다 보면 이게 자꾸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냥 대충 답을 쓰고 그냥 빨리 틀리고 선생님한테 설명 들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습관 자체가 안 좋게 길들여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쯤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언뜻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딱 하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걸 권합니다. 뭐 아직 그림도 제대로 못 그려보는데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려 그러면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던지. 그러니까 가볍게 그림을 그려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보면 은경이가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공원까지 몇 미터 떨어졌대요? A 미터 떨어졌대요. 뚜르르륵 A 미터. 그런데 그 은경이가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속 200m라는 얘기는 1분당 200m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속도로 몇 분 동안? B분 동안 걸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걸어갔겠지?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얘가 B분이니까. 그죠? 문자니까. 얼마만큼 갔다 그 얘기 합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만큼의 속력으로 이만큼의 시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리를 구하는 건 선생님이 기억하자 그랬지? 어떻게 구한다고? 옳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구나. 자, 이게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물론 공원까지 남은 거리인데 공원까지 남은 거리,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남은 거리, 요걸 구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속 200m로 B분 동안 간 거리는 얼마? 200 곱하기 B. 이거거든요. 200 곱하기 B. 됐나요? 그래서 남은 거리라고 하는 이 남은 거리는 얘는 남은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래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고 이걸 가지고 예술을 막 여기다가 막 파스텔로 샥 해서 그라데이션 막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 하라는 거야? 문제를 분석, 문제를 이해, 문제를 바르게 읽어보기. 그거부터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남은 거리는 A미터가 전체 거리였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 200 곱하기 B구나. 얘를 빼보면 이만큼 남았겠구나라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요 곱셈기호가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생략이 가능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요 곱셈기호 생략하고 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200B. 이렇게 썼던 제자도 맞고요. 이렇게 쓴 제자도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죠. 자, 이어지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예제는요. 문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도 얘기 나오네요. 농도가 30%인 소금물 Xg과 농도가 Y%인 소금물 200g을 섞을 때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또 어려워. 왜?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물론 되는 친구들,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는요. 이거 딱 보자마자 막 식 막 적던데요. 걔는 그만큼 연습했던 거예요. 그 단계를 이미 거친 겁니다. 또 머릿속에서 요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풀이의 그 커다란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서부터 하면 돼요. 그럼 그 친구처럼 됩니다. 농도가 30%인 소금물 비커를 하나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싹 농도가 30% 소금물 Xg 들어있었어요. 찰랑찰랑.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농도가 Y%, 농도가 몇 퍼센트? Y%, 그 다음에 소금물 200g 둘을 섞었어요. 섞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뭐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뭐의 양?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소금물의 양. 물론 X 플러스 200g 되겠죠. X 플러스 200g. 근데 소금물의 양 구하라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라 했어. 여기에 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소금의 양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 떠다니는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물 속에 있는 소금은 어디로부터 왔어? 얘로부터 왔고 A 비커로부터 왔고 B 비커로부터 왔겠구나. 그럼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100분의 옳지. 100분의 농도 얼마? 30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얼마? X 더하기 B 비커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 100분의 농도. 그래서 100분의 Y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얼마? 200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약분시키고 정리를 하게 되면 100, 200 해서 너는 2 곱하기 y. 아직 곱셈교 생략 안 배웠으니까 이 y라고 써도 되고요. 2 곱하기 y라고 써도 맞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싹싹싹 약분하게 되면 10분의 3 곱하기 x. 이것도 마찬가지. 요 곱하기 생략 가능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이탈릭체로 쓰지 않으면 곱셈하고 x기호하고 서로 혼돈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곱셈교 생략하게 되는 거고. 해서 10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2y 이만큼 그램이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문항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문항을 분석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문항 분석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바르게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문제를 바르게 읽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 잊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곱셈교와 나눗셈교의 생략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얘기는 곱셈교하고 나눗셈교를 생략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해둬야 되고요. 기억해둘 것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작은 연습 문제들 있잖아요. 교과서 수준에서 예제 수준의 문제들, 또 우리가 문제집 같은 거 이제 한 권씩 더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기초적인 그 앞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뭐 첫 번째 단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 연습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수학이 그런 단순 계산만을 해서는 실력이 항상 안 되잖아요. 그 단순 계산만으로 자체가 실력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물로 따질 때에는 그거 없으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곱셈교 생략하고 이제 앞으로 써야 되는데 그 규칙이 내 몸에 싹 익혀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각각의 예를 들어가면서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곱셈교, 나눗셈교의 생략에서 먼저 곱셈교의 생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곱셈교 생략.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런 약속이요. 수와 문자 사이의 곱에서는 곱셈교를 생략한다 그랬어요. 예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수와 문자예요. 2 곱하기 x. 조금 전에도 봤죠? 2 곱하기 x.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x 곱하기 x. 여기는 a 곱하기 b 나오네. a 곱하기 b.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가면 설명할게요. 숫자와 문자의 곱은 곱셈교를 생략한다. 자, 그럼 곱셈교를 생략해서 2 곱하기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2x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걸 보게 되면 2하고 x를 곱했다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a, b. 이거는 뭐라? a와 b를 곱했구나. 선생님, 혹시 나눗셈이 자, 지금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요. 곱셈교가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이 되면서 이게 생략돼서 아무것도 어떤 연산식이 쭉 나와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뭔가가 있더라. 도대체 이 둘은 뭐라는 얘기지? 라고 했다면 여기서에는 곱셈교를 생략시켰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y 할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y.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요? 마이너스 1y라고 쓰지 않고 1은 사실 곱하거나 곱하지 않거나 마이너스라는 게 붙어서 그렇지 1 곱하기 y는 그냥 y죠.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되면서 1하고 y가 곱해지는 순간 y가 되겠죠. 부호는 마이너스 y가 되고. 그래서 얘는 부호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헷갈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예요. 요 위에다 적을까? 선생님, 저는요 y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요 곱셈교 생략했더니 y 마이너스 1 됐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1 곱하기 y나 y 곱하기 1이나 어때요? 그 결과가 같죠?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 다시 한번 할 텐데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즉 숫자들은요 문자 앞에다 작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산되는 것과 착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같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하건 모두 다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쓰고, 봐요. 수를 문자 앞에 쓴다잖아요. 수를 문자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문자의 곱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쓴다. 일반적으로 알파벳 순으로 쓰는데 꼭 알파벳 순으로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식의 전체 구조를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a 곱하기 4. 조금 전에 봤죠? a 곱하기 4.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옳지. 4a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4a라고 써주면 돼요. 수는 문자 앞에다 쓰고 곱셈교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c 곱하기 a. 자,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ac.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저는 ca라고 썼는데 틀리나요? 그렇진 않다고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나 같은 건데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바꿔 썼다고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더라. 곱셈교 생략 가능하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놓도록 하고. 진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신 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얘기.
숫자를 문자 앞에다 쓰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요? 이런 헷갈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y 곱하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주의해서 수를 문자 앞에다 써놓고 나서 생각하자.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규칙은 이거예요.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를 사용해서 거듭 제곱을 나타낸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처음 시작하면서 배웠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거듭 선생님이 당부하건대 여러 번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제자, 다시 제자예요. 거듭해서 여러 번 다시 곱해 놓은 것. 그러니까 같은 것을 여러 번 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예로 들어본다면 x 곱하기 x라던가 아니면 또 뭐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b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 곱셈교가 생략이 되면 같은 문자를 두 번 곱했다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지수를 이용해서 x의 제곱, 무엇을 x를 몇 번? 두 번 곱하겠습니다. 자, A는 한 번 곱하고 곱셈교 생략 가능하고 B는 두 번 곱해졌으니까 B의 제곱. 그래서 AB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수나 문자는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곱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자, 괄호가 있는 곱셈에서는요. 곱셈교를 생략하고 곱해지는 수를 괄호 앞 또는 그 뒤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괄호 앞에다가 옮겨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식을 분배시킬 때 훨씬 수월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보니까 3 플러스 A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곱해졌을 때 반드시 앞으로 옮겨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곱셈교를 생략하면서 이 괄호가 있는 식 앞에다가 정리한다면 이 얘기는 3 플러스 A라고 하는 식에다가 5를 곱하겠구나. 우리가 정수유리수 계산에서 분배 법칙을 공부한 것처럼 곱셈에서 이렇게 골고루 분배시켜서 곱한 결과와 같더라. 그러면 5, 3, 15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5A라고 이렇게 전개된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 같이 한번 정리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규칙을 보게 되면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한다 그랬어요. 특히나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되는 게 부호는 살아있습니다. 부호는 살아있다고. 그래서 문자 앞에서 곱하고 그 부호를 살려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었던 이거 5번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1 곱하기 A가 뭐라고 되고요. 1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1은 어떤 수와 곱해지면 그 어떤 수 그대로 만드니까 A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마이너스 1 곱하기 A하고 같은 겁니다. 얘나 같죠? 그치?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랬을 때 이걸 그냥 곱셈교를 생략해 놓는다면 선생님이 곱셈교 생략해서 생략했더니 A-1 됐어요. 이거 아니라 그랬지. 그죠? 이거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연습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부지런히 몇 번 더 틀려보기도 하고요. 그래. 우리 제자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다 맞추고 싶은 건 선생님도 그래요. 다 잘 맞추고 싶지. 100점 맞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을 그렇게 틀린 거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틀렸다면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문제 푸는 목적이에요. 문제 푸는 목표라고. 내가 뭔가 개념을 배웠는데 그 개념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틀린단 말이에요. 틀리면 내가 비로소 모르는 게 어디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회가, 그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맞아요. 물론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려서 속상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으려면 그렇게 어렵게 틀렸었던 것들이 어디에서 틀렸는지 꼭 한번 살펴보거라. 이런 것들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나눗셈 기호의 생략인데 사실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나눗셈이 요거 여기다 잠깐 설명하면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3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나눗셈교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략해요, 선생님? 얘는 어떻게 생략하냐면요. A,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역수치한다라고 이거 나눗셈 곱셈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언제? 저 앞서서 정수 유리수 나누면서 3분의 1 돼요. 그럼 넌 뭐가 되는데? 3분의 1 숫자 앞에 문자 앞에 숫자 쓰면서 다음과 같이 3분의 1 A라고 이렇게 곱셈교 생략해서 적으면 되죠. 이거나 얘는 뭐랑 똑같아? 3분의 A나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옳지. 가운데 쓰는 거, 즉 분수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에 이렇게 딱 썼다는 얘기는 곱셈교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자 1에다가 A를 곱했다는 얘기니까 3분의 A와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선생님 우리 제자들에게 연습을 조금 당부했는데 그 연습이 조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우리 제자들이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디인 건지 정답은 무엇인지 봅시다. 먼저 1번 보기 보죠.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하는 데서 먼저 y가 한 번, 두 번, 세 번, x가 두 번 곱해졌어요. 맞나요? 그러면 x의 뭐가 될 것이고 제곱이 될 것이고 y의 알파벳 순서로 정답했으니까 y의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1은 생략이 가능한데 1이 생략이 가능한 거지 음의 부호까지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대로 딱 달고 나와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y세제곱 딩동댕. 자, 요거 잘 봐요. 괄호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거 얘기한다고 한다면 얘는 얼마? 옳지. b분의 a입니다. 나눠지는 수가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그죠? 그래서 여기 나 있는 a 나누기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를 곱셈으로 생각해서 b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a 곱하기 b분의 1이구만. 그래서 넌 얼마? b분의 a구만. 이렇게 정리했어요. b분의 a.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게 b분의 a고 결국 3 나누기 b분의 a를 하라고 하는 건데 얘를 곱셈으로 바꿔서 곱셈교 생략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곱셈으로 바꾸면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나와 있는 수 역수치하면서 3 곱하기 a분의 b가 될 것이고 너는 a분의 3b 이렇게 되겠네요. 딩동댕 얘도 맞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나누기 y 플러스 3. 자, 전부 다 곱셈으로 바꿔버리면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 보기. 정리해보면 어떻게 바뀝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플러스 3분의 얼마? 옳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x하고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 사실 요거는 요렇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0.1 곱하기 b 같은 경우에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0.1 곱하기 b. 뭘 주의하라는 얘기냐면 잘 봐요.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요 곱셈으로 바뀌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딩동댕. 그 다음에 0.1 곱하기 b를 우리 제자들이 곱셈교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고 나니까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네? 0.1b예요. 읽는 것 또한 비슷해. 그러니까 이 뭐가 우리 헷갈리다고 한 그 제자의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b를 소수 둘째 자리로 착각하게 돼요. 뭐라고요? 소수 둘째 자리. 다시 얘기하지만 소수 둘째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인 뜻인 즉슨 0.1 곱하기 b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b를 소수 둘째 자리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문제의 뜻에 따라서 b가 한 자리 자연수이면서 다음과 같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 둘째 자리다 라고 하는 게 전제에 달려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얘기는 뭐냐? 0.1과 b를 곱한다는 얘기야. 결국 이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야? 10분의 1 b와 같다 그 얘기예요. 10분의 b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곱셈교 생략하는 거 헷갈리지 말고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0.b라고 이제 바꿔본다. 이거를 0.1 곱하기 b 이렇게 쓰지 않고 0.b라고 이렇게 쓰면 얘도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 b가 10이라고 한다면 당장 1이 될 텐데 얘가 1이 되니? 그치? 0.10 이렇게 쓰겠지. b가 10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줘야 되고 다음에 나 있는 3 곱하기 x, x 곱하기 3. 지금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x 곱하기 3 곱하기 y분의 1 플러스 x 곱하기 2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식 곱셈교 생략해서 정리하면 y분의 수와 문자의 곱은 수를 문자 앞에 3x 플러스 2분의 xy 이렇게 되겠죠. 여기 틀렸네. 정답은 보기 5번으로 골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에 대한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서 내가 풀었었던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제 볼게요. 다음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거 푸니까 얘는 조심해야 돼. 괄호가 있지도 않은데 얘를 제발 yz분의 x라고 하지 말 것. 혹시 이렇게 풀어서 틀린 제자도 있죠? 있을 겁니다. 괄호가 있지 않은다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 얘기는 뭐냐면 x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z예요. 그러니까 y분의 xz가 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괄호가 있으면 얘는 z분의 y가 될 것이고 다시 이거를 뭐로 나눠? x를 z분의 y로 나누지. 그럼 역수치하겠죠. x 곱하기 y분의 z.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그래요? 다음에 나와 있는 얘도 x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나와 있는 수 역수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y분의 xz. 이해해 보세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y분의 z 나누기 뭐를? x 나누기 y분의 z. 그럼 얘는 x 곱하기 z분의 y z분의 xy. 그래서 얘 4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5번은 우리 제자들이 한번 선생님 해봐.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나누고 x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다시 역수치하면 z. 그래서 y분의 옳지 xz. 이렇게 풀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곱셈교의 생략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 곱셈교의 생략만 따로 묶어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방정식도 배우고 모두 배우고 다 배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잘 익혀둘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식의값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죠. 식의값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도요.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뭘 봤냐면 이거 안 봤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지. 네모가 2일 때 네모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3은 값이 얼마냐?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진짜 정말 저희 무시하세요? 아니야. 이 배웠던 걸 보여주려고 그래. 너희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보게 되면 네모 대신에 2 쏙 집어넣지. 그래요? 곱셈이 덧셈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럼 여기 2 들어가겠지. 2는 4 더하기 3이니까 7이여 다 이렇게 답 찾지. 그래? 얘를 이렇게 네모 대신에 숫자를 갖다 넣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대입입니다. 뭐라고요? 대입. 대학에 들어가다가 아니라 대신 집어넣다 그 뜻이에요. 들 입자 대신할 때 대자. 그래서 대신 집어넣어서 계산을 완료하면 식의 값이 이러한 식의 값이 나옵니다. 그 얘기죠. 사실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식의 값 구하는 문제는 직접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대입에 대한 이해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봐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3이랍니다. 그리고 곱셈교 생략 배웠죠? AC. 그러면 AC의 값이 얼마냐? A 곱하기 C. 2하고 C하고 곱하니까 AC는 6이고요. BC는 얼마냐?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3이니까 BC는 마이너스 3이구나. 자, 그럼 이런 관계에서 B분의 A라고 하는 걸 숫자 대신에 갖다가 문자 대신에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가 얼마? 6분의 그 다음에 BC가 얼마? BC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요. 이 마이너스하고 여기에 붙은 분자의 마이너스하고 헷갈려 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에 6분의 얼마? 마이너스 4야. 얘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뭐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된다고? 둘 다 플러스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2. 뭐 둘이 뒤에 약분하니까 약분시킬까요?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럼 너는 마이너스 3분의 6에서 플러스 3분의 2 하게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확인 3번이었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요번에는 분수가 나왔네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죠? 자, 역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이미. 그러면 지금 P와 Q 값이 각각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P가 분모 자리에 Q가 분모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분수를 써야 되는 막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얘는요. 4 곱하기 P분의 1이라는 얘기고 7 곱하기 Q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여기 P는 얼마가 되고 P는 5분의 1이니까 P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얘를 역수치한 거지. 좌변 역수치했으면 우변 역수치하면 얘는 얼마 돼? 1분의 5, 5가 됩니다.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Q는 옳지.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Q분의 1이, Q분의 1이. Q분의 1이 마이너스 3 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지. P분의 1 대신에 5를 4 곱하기 5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 20 플러스 마이너스 21. 정답은 옳지. 마이너스 1. 그래서 분모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P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고 이런 뜻이 곱셈교가 이렇게 생략이 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대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쟤를 역수로 취해볼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문제의 상황이나 그 뜻에 따라서 바르게 정리하여 접근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봤고 문자의 사용이 제대로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한 그런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이 좀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뭐 그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내용이 나올 때마다 따로 메모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메모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충분히 익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공부한 우리 제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시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할 게 많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